2024년 겨울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32층. 강민준 부장님, 이번 분기도 실적 1등이십니다. 역시 천재세요. 33세의 강민준은 무표정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지만 그의 눈빛은 공허했다. 대한투자증권 최연소 부장. 3년 연속 회사 최고 실적. 업계가 주목하는 금융천재. 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인가. 민준의 손가락이 책상 위 액자를 쓰다듬었다. 바래진 사진 속 12살 소년의 밝은 미소와 함께 서 있는 부모님과 여동생 민지. 그때만 해도 모든 것이 완벽했다. 20년 전 그날. 한때 국내 20대 그룹 중 하나였던 한일그룹의 외동아들에서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은 몰락 귀족으로 전락했던 그날. 아버지 강대호 회장은 태산그룹의 무자비한 공격을 견디지 못하고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어머니 이순희 여사는 그 충격으로 1년 뒤 세상을 떠났다. 형아, 오늘도 학교에서 애들이 비웃었어. 거지 새끼래. 여동생 민지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민주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낮에는 공사판에서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했다. 온갖 멸시와 갑질을 견뎌냈다. 대학도 제대로 못 간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이었다. 야, 강민준, 내 아버지 회사 망했다며? 거지 새끼가 감히. 커피 좀 타와, 빨리. 월급 받는 게 어딘데. 이 새끼가 일도 제대로 못하네. 역시 망한 집안 자식이라 그래.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다. IQ 200의 천재적 두뇌로 밤마다 독학으로 증권 공부를 했다. 작은 돈으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고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했다. 그리고 드디어 27세에 대한투자증권에 입사했다. 특채였다. 그의 투자 실적을 본 회사가 먼저 스카우트했던 것이다. 입사 후 민주는 파죽지세로 성장했다. 1년 차의 대리, 3년 차의 과장, 5년 차의 차장, 그리고 6년 차인 올해 부장까지 올랐다. 최연소 기록이었다. 민준이 내년에는 임원 확정이야. 축하하네. 회장의 말이었다. 민준은 드디어 꿈에 그리던 성공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이제 민지를 대학원에 보낼 수 있어. 그리고 태산그룹에 복수할 수 있어.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똑똑똑. 부장님, 상무님께서 부르십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 김철호 상무가 자신을 부른다는 게 이상했다. 김 상무는 민준이 입사 초기부터 유독 자신을 견제해왔던 인물이었다. 왜 이 시간에? 민준은 불길한 예감을 느끼면서도 상무실로 향했다. 들어오게, 민준이. 김철호 상무가 위스키 잔을 들고 서 있었다. 그의 뒤에는 2명의 비서가 서 있었다. 앉게. 축하주를 들려고. 무슨 축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자네 이번에 전무 승진 확정이야. 아니, 회장님께서 자네를 차기 부사장으로 낙점하셨다더군. 민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김철호의 눈빛이 너무나 차가웠다. 그래서? 미안하네, 민준이. 자네는 너무 똑똑해. 자네가 올라오면 내 자리가 위험하거든. 그리고 김철호가 씁쓸하게 웃었다. 사실 태산그룹에서 돈을 받았네. 자네를 제거하라고. 뭐? 민준이 벌떡 일어서려는 순간 비서 2명이 그를 붙잡았다. 태산그룹이 자네 아버지를 무너뜨렸을 때부터 자네를 주시하고 있었어. 혹시 복수할까봐. 그리고 정말로 자네가 성공하기 시작하자 긴장한 거지. 이 이계 자식들. 강제로 입이 벌어지고 쓴 액체가 목구멍으로 흘러들어갔다. 청산가리였다. 으윽. 민준의 몸이 경련을 일으켰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다.
자네 여동생은 건드리지 않을 거네. 태상그룹과의 약속이야. 그저 자네만 사라지면 되는 거야. 민주는 바닥에 쓰러졌다. 의식이 희미해지면서 과거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1992년 겨울, 그날. 민준아, 빨리 나와야 한다. 아버지의 다급한 목소리. 12살 소년 민주는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뛰어나왔다. 한일그룹 강대호 회장님이십니까?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 그들의 뒤에는 태상그룹 로고가 선명한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태상그룹 회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한일그룹의 반도체 사업부를 넘기시라고 하셨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럼 한일그룹 전체가 무너질 겁니다. 선택하십시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다. 태상그룹의 무자비한 공격, 협력업체 계약 파기, 은행 대출 회수, 언론 플레이, 정치권 로비로 각종 인허가가 취소됐다. 세무조사가 들어왔고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단 3개월 만에 한일그룹은 해체됐다. 아버지는 빚더미에 시달리다 심장마비로 쓰러졌다. 병원비조차 없었다. 민주는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봐야 했다. 민준아, 미안하다. 아버지가 무능해서. 아버지, 안 돼요. 민지를 부탁한다. 꼭 지켜줘.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었다. 어머니는 그 충격으로 정신을 잃었다. 1년 동안 병상에 누워 있다가 결국 세상을 떠났다. 민준과 민지 남매만 남았다. 형아, 배고파. 민지야, 조금만 참아. 형아가 편의점 알바하고 오면 라면 끓여줄게. 민준의 의식이 완전히 사라지기 직전 한 줄기 빛이 보였다. 천재 강민준, 당신의 삶은 너무나 불공평했습니다. 하늘이 당신에게 2번째 기회를 줍니다. 1992년 3월 1일 12살로 돌아갑니다. 모든 기억과 능력을 가지고. 하지만 조심하십시오. 태상그룹은 당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뭐? 민준의 마지막 말이 허공에 흩어졌다. 그리고 모든 것이 암흑으로 빠져들었다. 1992년 3월 1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일그룹 저택. 민준아, 일어나. 학교 늦겠다. 어머니의 다정한 목소리. 민준은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둘러봤다. 익숙한 자신의 방. 12살 때 쓰던 책상, 침대, 포스터들. 손을 봤다. 작고 어린 손이었다. 거울을 봤다. 앳된 12살 소년의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33년의 세월을 품고 있었다. 돌아왔다. 정말로 돌아왔어. 민준의 손이 떨렸다. 33세의 기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들. 1997년 IMF,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 그리고 어떤 주식이 오르고 어떤 부동산이 폭등하는지, 어떤 기업이 성장하고 어떤 기업이 몰락하는지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 어머니. 민주는 뛰어나가 식탁에 앉아 계신 부모님을 껴안았다. 어머, 민준이가 왜 이래? 그냥 너무 좋아서요. 눈물이 흘러내렸다. 20년 만에 다시 본 부모님.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 오빠. 6살 민지가 깡충깡충 뛰어왔다. 민주는 민지도 꼭 안아주었다. 이번엔 지킨다. 우리 가족도 회사도 모든 것을 지켜낸다. 하지만 민주는 곧 정신을 차렸다. 회기 직전 들었던 경고가 떠올랐다. 조심하십시오. 태상그룹은 당신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 전생에서 태상그룹은 김철호를 매수해서 나를 죽였어. 그들은 내가 성공하는 것을 지켜보다가
위험하다고 판단하면 제거했지. 민주는 깨달았다. 이번 생에서는 절대로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서는 안 된다. 최소한 태산그룹을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는 모든 것을 은밀하게, 아무도 모르게 그림자 속에서 움직여야 해. 민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아버지, 저 오늘부터 회사 공부 좀 해도 될까요? 민준이가, 아직 어린데 벌써 회사에 관심이 있구나. 네, 그냥 궁금해서요. 좋아, 주말에 회사 구경시켜주마. 1992년 3월 7일 한일그룹 본사. 도련님, 이쪽입니다. 비서의 안내를 받아 민주는 아버지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민준아, 어때? 아버지 회사 멋지지? 네, 아버지. 민주는 순진한 12살 소년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눈빛은 회사의 모든 것을 분석하고 있었다. 현재 한일그룹 시가총액 5조, 부채 비율 150%, 주력 사업은 건설과 반도체, 반도체 사업부가 태산그룹의 타겟이지. 민주는 아버지의 책상 위 서류들을 슬쩍 봤다. 재무제표, 사업계획서, 계약서들. 아버지, 이 서류 뭐예요? 응? 그건 태산그룹과의 협력 계약서란다. 민준의 눈빛이 변했다. 바로 그것이었다. 전생에서 태산그룹이 한일그룹을 무너뜨린 첫 번째 수순. 협력 관계를 맺는 척하며 내부 정보를 빼내고 핵심 기술을 탈취한 뒤 갑자기 계약을 파기하며 공격했었다. 아버지, 이 계약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왜 그러니? 그냥 느낌이 안 좋아요. 강대호는 아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며 잠시 고민했다. 민준이가 그렇게 말하니까 아버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구나. 민준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첫 번째 위기를 막았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태산그룹의 공격은 앞으로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다. 1992년 3월 15일 민준의 방. 민준은 혼자 방에서 노트에 계획을 적기 시작했다. 복수 계획 마이너스 절대 비밀. 1단계 자금 확보 1992년 3월 1993년 12월. 목표 1조 원. 방법 해외 투자 스위스 비밀 계좌 활용. 주의 절대 국내에서 눈에 띄지 말 것. 2단계 한일그룹 방어 1993년 1월 1994년 12월. 태산그룹 공격 사전 차단. 협력업체 선제 확보. 은행관계 강화. 주의 모든 것을 아버지 명의로, 나는 그림자로. 3단계 태산그룹 약점 파악 1995년 1996년. 내부 정보 수집. 부실 계열사 파악. 비리 증거 확보. 주의 절대 직접 나서지 말 것. 중간 인물 활용. 4단계 IMF 대비 1997년. 달러 확보. 부채 제로화. 현금 최대 보유. 태산그룹 공매도 준비. 5단계 태산그룹 붕괴 1997년, 1998년. IMF 시기 공격. 계열사 인수. 완전한 복수. 6단계 한일그룹 국내 1위 1999년, 2000년. 글로벌 진출. IT 혁명 선점. 제국 건설. 민주는 노트를 서랍 깊숙이 감췄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를 시작하기로 했다. 1992년 4월 스위스 비밀 계좌 개설. 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뭐니, 민준아? 제 이름으로 해외 계좌를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으세요? 용돈을 모아서 외국 주식 공부를 해보고 싶어요. 강대호는 아들의 조숙함에 놀라면서도 흐뭇하게 웃었다. 그래, 얼마나 필요하니? 1억 원만 주세요. 알겠다. 일주일 후 민주는 스위스 비밀 계좌를 개설했다.
아버지도 모르게 자신이 운영 권한을 가진 계좌였다. 이제 시작이야. 민주는 1억 원을 가지고 첫 투자를 시작했다. 1992년 6월 미국 대선 빌 클린턴 당선 배팅. 전생의 기억에 따르면 1992년 11월 빌 클린턴이 조지 부시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된다. 이에 따라 달러가 강세를 보일 것이다. 민주는 1억 원 전액을 달러 선물에 투자했다. 레버리지 10배. 5개월 후 잭팟 1억이 15억이 되었다. 1500% 수익률. 1992년 12월 중국 개혁개방 가속화. 전생의 기억에 따르면 1993년 초 덩샤오핑이 남순 강화를 통해 개혁개방을 가속화한다. 홍콩 항생지수가 폭등할 것이다. 민주는 15억 전액을 홍콩 H 주식에 투자했다. 3개월 후 완벽해. 15억이 100억이 되었다. 1993년 3월 민준의 계좌에는 100억이 쌓여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아버지조차도.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일 때야. 민주는 다음 타겟을 정했다. 삼성전자. 전생의 기억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1993년부터 1996년까지 폭발적으로 성장한다. 주가가 10배 이상 오른다. 민주는 100억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자신의 이름이 아닌 여러 차명 계좌를 통해 분산 매수했다. 절대로 눈에 띄어서는 안 됐다. 1993년 6월 태산그룹의 움직임. 회장님, 한일그룹이 우리 협력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태산그룹 회장 박정훈 앞에 비서가 보고했다. 뭐? 강대호 그 자식이 감히? 이유는 모르겠으나 강대호 회장이 갑자기 마음을 바꿨다고 합니다. 박정훈의 눈이 가늘어졌다. 수상하군. 강대호가 혼자 그런 판단을 내릴 리 없는데 누가 조언한 거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일그룹 내부에 우리 사람을 심어놔. 모든 움직임을 보고하라고. 알겠습니다. 민주는 몰랐다. 태산그룹이 이미 한일그룹 내부에 스파이를 심기 시작했다는 것을. 하지만 괜찮았다. 민주는 어차피 표면적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을 계획이었다. 모든 것은 그림자 속에서. 1993년 9월 민준의 스위스 계좌에는 어느덧 500억 원이 쌓여 있었다. 삼성전자 주식 투자가 적중하면서 5배 수익을 거뒀다. 하지만 민주는 만족하지 않았다. 더 많은 자금이 필요했다. 태산그룹을 무너뜨리고 한일그룹을 지키기 위해서는 최소 1조 원이 필요했다. 다음은 부동산이다. 민주는 전생의 기억을 떠올렸다. 1994년부터 1997년까지 강남 부동산이 폭등한다. 특히 청담동, 압구정동, 대치동의 땅값이 3배 이상 오른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12살 소년이 부동산을 매입하면 너무 눈에 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민주는 고민 끝에 한 가지 묘안을 떠올렸다. 페이퍼 컴퍼니를 만드는 것이다. 1993년 10월 홍콩. 민주는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다. 아버지, 학교에서 해외 체험 학습 간대요. 일주일 정도요. 그래, 좋은 경험이 되겠구나. 조심해서 다녀와라. 민주는 혼자 홍콩으로 날아갔다. 물론 학교 체험학습 같은 건 없었다. 민준이 거짓 서류를 만들어 부모님을 속인 것이었다. 홍콩에 도착한 민주는 현지 로펌을 찾아갔다. 안녕하세요. 해외 법인을 설립하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12살 소년이 유창한 영어로 페이퍼 컴퍼니 설립을 요구하는 것에 놀랐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금은 있습니다. 민주는 현금 10만 달러가 든 서류 가방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변호사의 눈빛이 변했다. 알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회사를 원하십니까? 투자회사입니다. 최대한의 익명성을 원합니다.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 아무도 알 수 없게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문제 없습니다. 일주일 후 민주는 아시아 퍼시픽 인베스트먼트 API라는 이름의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명목상 대표는 현지인이었지만 실제 소유주는 민준이었다. 그리고 아무도 그 사실을 알 수 없었다. 1993년 11월 서울 강남. 안녕하십니까? 아시아 퍼시픽 인베스트먼트의 이사 박수진이라고 합니다. 민준이 고용한 한국인 대리인 박수진이 부동산 중개업소를 찾아갔다. 저희 회사에서 강남 지역 토지를 매입하고 싶습니다. 어느 지역을 원하십니까? 청담동, 압구정동, 대치동의 상업용지와 나대지입니다. 예산은 300억 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인의 눈이 커졌다. 300억 원이요? 네. 가능한 한 빨리 매입하고 싶습니다. 박수진은 민준이 미리 작성해준 리스트대로 움직였다. 민준은 전생의 기억을 바탕으로 가장 많이 오를 땅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고 있었다. 3개월 동안 API는 강남 핵심 지역의 땅 50곳을 매입했다. 총 투자 금액 300억 원. 그리고 아무도 몰랐다.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 12살 소년이라는 것을. 1994년 1월 한일그룹 회장실. 회장님,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비서가 급히 들어왔다. 뭔가? 최근 우리 협력업체 10곳이 갑자기 자금 여력이 좋아졌습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투자를 한 것 같습니다. 누가? 확인해봤지만 모르겠습니다. 홍콩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투자인데 실소유주를 알 수 없습니다. 강대호는 고개를 갸웃했다. 우리에게 호의적인 투자자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협력업체들이 우리와의 계약을 더 강화하고 싶어 합니다. 좋은 일 아닌가? 그럼 그렇게 하게. 강대호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이것은 민준의 치밀한 계획이었다. 민준은 아버지 몰래 협력업체들에게 투자했다. API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목적은 단 하나. 태상그룹이 공격할 때 협력업체들이 배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전생에서 태상그룹은 협력업체들을 매수해서 한일그룹을 고립시켰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협력업체들은 이미 민준의 돈으로 묶여 있었다. 1994년 3월 태상그룹. 회장님, 한일그룹 공격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박정훈 회장 앞에 전략기획실장이 보고했다. 좋아. 계획대로 진행해.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뭔가? 한일그룹의 협력업체들이 예상보다 튼튼합니다. 누군가 그들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 같습니다. 박정훈의 눈썹이 올라갔다. 누가? 홍콩의 API라는 회사입니다. 정체를 알 수 없습니다. 조사해봤나? 네, 하지만 페이퍼 컴퍼니라 실소유주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박정훈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혹시 강대호가 미리 준비한 건가? 가능성은 있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강대호 회장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지만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계속 주시해. 뭔가 수상해. 1994년 6월. 민주는 중학교 1학년이 되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학생처럼 생활했다. 성적도 중간 정도로 유지했다. 너무 튀면 안 됐다. 야, 강민준, 너 한일그룹 아들이잖아. 용돈 많이 받지? 아니, 그냥 보통이야. 거짓말. 재벌 아들인데. 민주는 웃으며 넘어갔다. 친구들과 어울리고 축구도 하고 평범한 중학생처럼 행동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달랐다.
1994년 6월 15일 밤 11시 민주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해외 주식 시장을 분석하고 있었다. 1994년 멕시코 페소화 위기. 12월에 터진다. 민주는 전생의 기억을 떠올렸다. 1994년 12월 멕시코에서 페소화 위기가 발생한다. 이것이 전 세계 신흥국 시장에 충격을 준다. 이것을 이용하면 민주는 새로운 투자 계획을 세웠다. 멕시코 페소화 공매도. 물론 12살 소년이 직접 할 수는 없었다. 민주는 홍콩의 API를 통해 스위스 은행에 지시를 내렸다. 셀 멕서컨 페이소 퓨처즈. 레버리지 20X. 엑서뉴트 안 디셈버 1스트리트. 1994년 12월. 예상대로 멕시코 페소화 위기가 터졌다. 페소화 가치가 50% 폭락했다. 민준의 계좌는 폭발했다. 500억이 2천억이 되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한국에서는 누구도 이 거래를 알지 못했다. 1995년 1월 한일그룹. 민준아, 아버지가 내 덕분에 회사를 잘 지키고 있단다. 제가 뭘 했는데요? 내가 그때 태상그룹 계약하지 말라고 했잖니. 알고 보니 그게 함정이었어. 내 덕분에 위기를 피했어. 민주는 수줍게 웃었다. 그냥 느낌이 안 좋았어요. 역시 우리 아들은 똑똑해. 강대호는 아들을 자랑스럽게 쳐다봤다. 하지만 민준의 진짜 활동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1995년 6월. 민준의 자산은 어느덧 3천억을 돌파했다. 부동산 투자, 해외 주식 투자, 선물 투자, 모든 것이 적중했다. 하지만 민주는 여전히 그림자 속에 있었다. 학교에서는 평범한 중학생, 집에서는 착한 아들. 아무도 그가 3천억 자산가라는 것을 몰랐다. 1995년 9월 태산그룹의 새로운 계획. 회장님, 한일그룹을 직접 공격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박정훈 앞에 전략기획실장이 새로운 계획서를 제출했다. 뭔가 한일그룹의 주요 거래처들을 우리가 인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일그룹은 자연스럽게 고립됩니다. 좋아. 진행해. 태산그룹은 한일그룹의 주요 거래처 5곳을 인수하기 시작했다. 1995년 10월. 민주는 태산그룹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있었다. 전생의 기억이었다. 태산그룹이 우리 거래처를 인수하려 한다. 하지만 이번엔 내가 먼저 움직인다. 민주는 API를 통해 해당 거래처들에게 먼저 접근했다. 우리가 더 좋은 조건을 드리겠습니다. 박수진이 거래처 사장들을 만났다. 태산그룹보다 20% 더 높은 가격에 인수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한일그룹과의 거래를 계속 유지해 주십시오. 거래처 사장들은 고민했다. 태산그룹과 API,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인가? 결국 5곳 중 3곳이 API를 선택했다. 더 높은 가격 때문이었다. 태산그룹은 당황했다. 누가 우리를 방해하는 거야? 박정훈은 분노했다. 하지만 API의 정체를 파악할 수 없었다. 1996년 1월. 민주는 14살이 되었다. 중학교 2학년이었다. 민준아, 너 요즘 밤에 뭐하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겼어.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공부하느라 그래요. 너무 무리하지 마라. 건강이 최고야. 네, 어머니. 민주는 어머니를 안심시켰다. 하지만 실제로는 매일 밤 세계 금융시장을 분석하고 투자하고 있었다. 이제 1년 남았어. 1997년 IMF까지. 민주는 최종 준비에 들어갔다. 1996년 6월. 1997년 외환위기 때 달러가 폭등한다. 원화는 폭락하고
민주는 전생의 기억을 바탕으로 달러를 매집하기 시작했다. API를 통해 매달 100억 원씩 달러를 매입했다. 환율이 800원 대일 때였다. 1년 동안 총 1200억 원을 달러로 전환했다. 약 1억 5천만 달러. 이것으로 충분해. 1996년 12월. 회장님, 한일그룹 내부에서 수상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태상그룹 스파이가 박정훈에게 보고했다. 뭔가? 강대호 회장의 아들 강민준이 최근 외국어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마다 컴퓨터를 한다고 합니다. 14살짜리가? 그게 뭐가 수상해? 그리고 강민준이 가끔 해외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박정훈의 눈빛이 변했다. 해외 전화? 누구한테? 모릅니다. 하지만 홍콩 쪽으로 전화를 건다고 합니다. 홍콩. API가 홍콩 회사지. 설마. 박정훈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강민준을 24시간 감시해. 그 아이가 뭘 하는지 전부 보고하라고. 알겠습니다. 1997년 1월. 민주는 자신이 감시받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태상그룹이 움직이기 시작했군. 하지만 민주는 침착했다. 이미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리고 앞으로 자신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기다리기만 하면 됐다. IMF가 터지기를. 11월까지 10개월. 마지막 준비를 마친다. 민주는 모든 투자 포지션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주식은 전부 팔았다. 부동산은 그대로 유지했다. 그리고 현금과 달러만 보유했다. 총 자산 5천억 원. 그중 3천억은 달러로, 2천억은 원화 현금으로. 완벽해. 1997년 6월. 민주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버지, 부탁이 있어요. 뭐니? 회사 부채를 좀 줄이셨으면 해요. 왜 갑자기? 그냥 불안해요. 경제 상황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강대호는 아들의 진지한 눈빛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아버지가 부채를 줄여보마. 민주는 안도했다. 이것으로 한일그룹의 부채 비율을 150%에서 100%로 낮출 수 있었다. 1997년 11월 21일. 긴급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습니다. TV에서 뉴스가 터졌다. 민주는 침착하게 컴퓨터 앞에 앉았다. 이제 시작이다. 민주는 API를 통해 지시를 내렸다. 원화를 매도하고 달러를 매수해. 모든 포지션을 실행해. 동시에 한국 주식시장 공매도를 시작했다. 특히 태상그룹 계열사 주식을. 태상그룹, 이제 너희 차례다. 민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1997년 11월 22일. 한국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코스피 지수 10% 폭락. 환율 1,000원 돌파. 기업 연쇄 부도. 뉴스는 온통 경제 위기 소식뿐이었다. 대한민국은 패닉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민주는 침착했다. 아니, 오히려 기회였다. 지금이다. 민준의 방에서 컴퓨터 모니터가 푸른 빛을 발했다. 화면에는 실시간 환율, 주가, 선물 가격이 표시되고 있었다. API 1호 계좌, 태상그룹 주식 공매도 진입. API 2호 계좌, 태상건설 주식 공매도 진입. API 3호 계좌, 태산전자 주식 공매도 진입. 민주는 15살 소년이었지만 그의 손끝에서는 수천억 원이 움직이고 있었다. 태상그룹 주가는 연일 폭락했다. 30%, 40%, 50%. 민준의 공매도 계좌는 폭발적으로 불어났다. 1997년 11월 25일 태상그룹 본사.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재무이사가 급히 뛰어들어왔다.
우리 주가가 60% 폭락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우리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하고 있습니다. 박정훈 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가? 확인 결과 홍콩의 API라는 회사입니다. API, 그 정체불명의 회사가. 박정훈은 분노로 책상을 내리쳤다. API가 대체 누구야? 왜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API의 실소유주는 여전히 미스터리였다. 은행 대출은 은행들이 대출 회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IMF 사태로 모든 기업에 대한 대출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금은 부족합니다. 부채 비율 400%, 버틸 수 없습니다. 박정훈은 자리에 주저앉았다. 30년간 쌓아올린 제국이 무너지고 있었다. 1997년 11월 30일 한일그룹. 회장님, 우리는 괜찮습니다. 재무이사가 밝은 표정으로 보고했다. 부채 비율 100%, 현금 2천억 원 보유, 달러 자산도 충분합니다. 강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다행이구나. 그런데 이게 다 누구 덕분이지? 민준 도련님께서 올해 초에 부채를 줄이라고 하셨잖습니까? 그 덕분입니다. 강대호는 아들 방을 바라봤다. 민준은 책상에 앉아 공부하고 있었다. 우리 아들이 정말 대단한 아이구나. 하지만 강대호는 여전히 민준의 진짜 활동에 대해서는 몰랐다. 1997년 12월 15일 태산건설 부도, 태산전자 워크아웃, 태산그룹 해체 위기, 뉴스가 연일 터졌다. 태산그룹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었다. 민주는 모니터를 보며 냉소를 지었다. 20년 전 우리 가족에게 했던 것처럼 당하는 기분이 어때? 민준의 공매도 계좌는 3천억에서 1조 2천억으로 불어나 있었다. 4배 수익. 하지만 민준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이제 인수 단계다. 1997년 12월 20일 민준은 박수진을 불렀다. 수진 누나, 이제 2단계 작전을 시작합니다. 무엇을 하면 되죠? 태산그룹 계열사들을 인수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API 이름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새로운 페이퍼 컴퍼니 3개를 만들어주세요. 각각 다른 국가에. 그리고 그 회사들이 태산그룹 계열사를 인수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민준의 계획은 치밀했다. 태산그룹을 인수하되 절대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서는 안 됐다. 왜냐하면 태산그룹 사람들은 여전히 강민준을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98년 1월 5일 민준이 만든 3개의 페이퍼 컴퍼니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싱가포르의 골든 브릿지 캐피탈 태산건설 인수, 케이맨 제도의 퍼시픽 오션 펀드 태산전자 인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의 이스턴 스타 홀딩스 태산화학 인수, 모두 정체불명의 외국 투자회사들이었다. 그리고 모두 민준의 회사들이었다. 총 인수 금액 8천억 원. 민준의 자산 1조 2천억 중 8천억을 투입했다. 1998년 1월 10일 태산그룹 본사. 회장님, 우리 계열사 3곳이 외국 투자자들에게 인수됐습니다. 박정훈은 허탈하게 웃었다. 그래, 이제 끝이구나. 회장님,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 3개 회사 모두 실소유주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API처럼. 박정훈의 눈빛이 변했다. 설마 모두 같은 사람인가?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지? 왜 우리를 공격하는 거야? 하지만 아무도 대답할 수 없었다. 1998년 2월 민주는 태산그룹의 핵심 계열사 3곳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15살 소년이 이 모든 것을 했다는 것을. 이제 3단계. 한일그룹 강화. 민주는 API를 통해 한일그룹의 비밀 투자를 시작했다. 한일그룹의 신기술 개발에 1,000억 원 투자. 한일그룹 협력업체 추가 지원 500억 원. 외부에서는 정체불명의 투자자가 한일그룹을 돕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강대호는 놀랐다. 도대체 누가 우리를 돕는 거지? 확인 결과 홍콩의 API라는 회사입니다. API? 그 회사가 태산그룹을 공격한 회사 아닌가? 네, 맞습니다. 왜 우리를 돕는 거지? 아무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강대호는 감사했다. 1998년 6월 한일그룹 국내 15위에서 11호 도약. 신기술 개발 성공. IMF 속에서도 성장하는 기업. 뉴스가 한일그룹을 조명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였다. 1998년 9월 강민준. 그 아이가 수상해. 박정우는 집무실에서 혼잣말을 했다. API가 처음 나타난 시기가 1993년. 강민준이 12살 때. 그리고 API가 한일그룹을 돕기 시작한 것도 그 시기. 모든 것이 너무 완벽하게 맞아떨어져. 박정우는 비서를 불렀다. 강민준을 직접 조사해. 그 아이의 은행 계좌, 전화 기록, 모든 것을. 알겠습니다. 1998년 10월 민주는 자신이 조사받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박정훈이 의심하기 시작했군. 하지만 민주는 침착했다. 자신의 계좌는 모두 해외에 있었고 페이퍼 컴퍼니들은 완벽하게 숨겨져 있었다. 아무리 조사해도 증거를 찾을 수 없을 거야. 그리고 설령 의심한다 해도 15살 소년이 수조 원을 움직였다는 것을 누가 믿겠는가? 회장님, 강민준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강민준의 은행 계좌는 용돈 수준입니다. 월 50만 원 정도. 해외 계좌는 아버지 명의로 스위스에 계좌가 하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내역이 거의 없습니다. 전화 기록은 대부분 친구들이나 가족입니다. 해외 전화는 1년에 23번 정도 홍콩으로 걸었습니다. 홍콩? 네, 하지만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박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설마 15살짜리가 이 모든 것을 했을 리 없어. 내가 너무 예민한가 보군. 하지만 박정훈의 본능은 계속 경고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1999년 1월 민준의 자산은 어느덧 2조 원을 돌파했다. 태산그룹 계열사 세곡 가치 1조 원, 강남 부동산 신곡 가치 5천억 원, 현금 및 달러 5천억 원.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몰랐다. 민주는 학교에서 평범한 고등학생으로 지냈다. 성적도 중상위권, 친구들과도 잘 어울렸다. 야, 민준아, 오늘 PC방 가자. 좋아. 겉으로는 평범한 16살 소년. 하지만 속으로는 재벌 총수. 1999년 6월. 이제 IT 혁명이 온다. 민주는 전생의 기억을 떠올렸다. 2000년대 초반 인터넷 혁명이 시작된다.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이들이 세상을 바꾼다. 지금 투자해야 해. 민주는 API를 통해 미국 실리콘밸리 투자를 시작했다. 1999년 구글은 아직 작은 스타트업이었다. 민주는 구글에 1억 달러를 투자했다. 아마존도 마찬가지. 5천만 달러 투자. 애플은 스티브 잡스가 복귀한 직후였다. 3천만 달러 투자. 총 2억 달러, 하나로 2,500억 원을 투입했다. 10년 후 이 투자는 100배가 될 거야. 1999년 12월.
민주는 집 옥상에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다. 이제 절반 왔어. 7년간의 은밀한 활동. 누구도 모르게 그림자 속에서 태상그룹은 무너졌다. 한일그룹은 강해졌다. 그리고 민주는 2조 원의 자산가가 되었다. 이제 남은 목표는 한일그룹을 국내 1위로 만드는 것.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2000년 1월 1일. 새천년입니다. TV에서 축하 메시지가 나왔다. 민주는 가족들과 함께 새해를 맞았다. 민준아, 새해 소원이 뭐니?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건강한 거요. 착한 아들. 어머니가 민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민준은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전생에서는 부모님을 잃었지. 하지만 이번엔 지켰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킬 거야. 2000년 3월. 닷컴 버블이 시작됐다. 인터넷 기업들의 주가가 폭등했다. 민준이 투자한 구글, 아마존, 애플 모두 가치가 급상승했다. 계획대로야. 민준은 미소 지었다. 2000년 6월. 한일그룹, 국내 5위 도약. IT 사업 진출 성공. 한일그룹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다. 민준의 비밀 지원 덕분이었다. 강대호는 기뻐했다.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하다니. 하지만 여전히 API의 정체는 몰랐다. 2000년 12월. 박정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계속 강민준을 의심했다. 강민준을 다시 조사해. 이번엔 더 깊이. 회장님, 이미 여러 번 조사했지만 상관없어. 내 본능이 말하고 있어. 그 아이가 뭔가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역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강민준의 생활은 너무나 평범했다. 학교, 집, 친구들. 그게 전부였다. 이상해. 분명히 뭔가 있는데. 박정우는 좌절했다. 2001년 1월. 민준은 18살이 되었다.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민준아, 대학은 어디 갈 거니? 서울대 경영학과요. 역시 우리 아들. 민준은 서울대에 합격했다. 성적도 우수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다. 서울대에서 인맥을 쌓기 위해서, 미래의 정치인, 기업인, 관료들을 만나기 위해서. 민준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9년이 지났어. 이제 곧 성인이 돼. 그럼 더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민준의 눈빛이 빛났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모든 것이 내 것이 돼. 2004년 3월. 21살의 강민준은 서울대 경영학과 4학년이었다. 민준아, 졸업하면 뭐 할 거야? 아버지 회사 들어갈까 해요. 그래, 아버지가 정말 기쁘구나. 강대호는 아들이 회사를 이어받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감격했다. 하지만 민준의 진짜 계획은 달랐다. 한일그룹에 들어가되 여전히 그림자로 남을 생각이었다. 왜냐하면 민준에게는 이미 거대한 비밀 제국이 있었기 때문이다. 민준은 혼자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다. 암호화된 파일을 열자 자신의 자산 목록이 나타났다. 스트롱 엠파이어 홀딩스 마이너스 총 자산 15조 원. 1. 제조업 6조 원. 9. 태산건설 GOLDEMBRIDG 컨스트럭션 3조 원. 9. 태산전자 퍼시픽 일렉트라닉스 2조 원. 9. 태산화학 이스턴 케머컬 1조 원. 2. IT 투자 5조 원. 구글 지분 0.5% 2조 원. 아마존 지분 0.3% 1조 5천억 원. 애플 지분 0.2% 1조 원. 기타 IT 기업 5천억 원. 3. 부동산 3조 원. 강남 핵심 지역 50곳 2조 원. 여의도 오피스 빌딩 3곳 5천억 원. 기타 상업용 부동산 5천억 원. 4. 현금 및 유동자산 1조 원. 민준은 미소 지었다.
12년 동안 그림자 속에서 쌓아 올린 제국.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다. 심지어 부모님조차도. 이제 마지막 단계야. 한일그룹과 내 비밀 제국을 합치는 것. 2004년 9월. 민준 씨 환영합니다. 민준은 한일그룹 전략기획팀에 입사했다. 아버지의 회사지만 특혜 없이 일반 사원으로 시작했다. 도련님, 이쪽입니다. 저 그냥 민준이라고 불러주세요. 민준은 겸손하게 행동했다. 동료들은 재벌 2세치고는 겸손하다고 좋아했다. 하지만 민준의 진짜 목적은 한일그룹의 내부를 완전히 파악하는 것이었다. 민준은 API를 통해 한일그룹 주식을 매입하기 시작했다. 조금씩 눈에 띄지 않게 매달 100억 원씩 여러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분산 매수했다. 1년 후 민준은 한일그룹 지분 5%를 확보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주식이 수십 개의 페이퍼 컴퍼니로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민준 씨, 이번 프로젝트 정말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부장님. 민준은 회사에서 빠르게 인정받기 시작했다. 천재적인 전략 기획, 완벽한 시장 분석. 1년 만에 대리로 승진했다. 역시 도련님, 실력이 대단하세요. 하지만 민준은 겸손했다. 다 팀원들 덕분이에요. 2006년 3월. 긴급뉴스입니다. 태상그룹 창업주 박정훈 회장이 심장마비로 별세했습니다. 민준은 뉴스를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20년 전 우리 아버지를 괴롭혔던 사람. 하지만 이미 복수는 끝났다. 박정훈은 자신의 제국이 무너지는 것을 보며 마지막 10년을 고통 속에 살았다. 이제 정말 끝났어. 2006년 9월. 민준 차장, 축하합니다. 24살의 차장. 빠른 승진이었다. 감사합니다. 민준은 이제 전략기획팀장이 되었다. 회사의 핵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위치였다. 이제 본격적으로 한일그룹을 키운다. 민준은 아버지에게 제안했다. 아버지,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이 위험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니? 부동산 거품이 너무 심합니다. 곧 터질 것 같습니다. 강대호는 아들의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였다. 지난 15년간 민준의 조언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니? 미국 관련 투자를 모두 정리하고 현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알겠다. 한일그룹은 미국 자산을 모두 매각하고 현금을 확보했다. 동시에 민준은 자신의 비밀 계좌로도 같은 작업을 했다. 2008년 금융위기가 온다. 민준은 전생의 기억을 떠올렸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붕괴된다. 이것을 이용한다. 민준은 API를 통해 미국 금융주 공매도를 시작했다. 리먼 브라더스, 베어 스턴스, 메릴 린치 모두 공매도했다. 총 투자 금액 5조 원. 레버리지 5배. 1년 후를 기다린다. 2008년 9월 15일. 속보. 리먼 브라더스 파산. 글로벌 금융위기. 주식시장 대폭락. 민준의 공매도 계좌가 폭발했다. 5조 원이 25조 원이 되었다. 5배 수익. 완벽해. 민준의 총 자산은 어느덧 40조 원을 돌파했다. 아버지, 지금이 기회입니다. 무슨? 부실 기업들을 인수할 때입니다. 헐값에 살 수 있습니다. 강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우리 현금이 부족한데 제가 투자자를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투자자? 네, 제가 아는 해외 투자자가 있습니다. 한일그룹을 믿고 투자하고 싶어 합니다. 물론 그 투자자는 민준 자신이었다. 민준은 API를 통해 한일그룹에 5조 원을 투자했다.
5조 원. 강대호는 놀랐다. 어떤 투자자가 이렇게 큰 돈을? 홍콩의 API라는 회사입니다. API. 그 회사가 10년 전부터 우리를 도왔던 회사 아닌가? 네, 맞습니다. 강대호는 감격했다. 도대체 왜 우리를 돕는 거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마운 일이죠. 민주는 속으로 웃었다. 아버지가 자신이 API의 주인이라는 것을 안다면 얼마나 놀랄까? 5조 원을 투입한 한일그룹은 부실 기업 10곳을 인수했다. 한일그룹, 국내 3위 도약. 금융위기 속 유일한 승자. 뉴스가 터졌다. 한일그룹의 시가총액은 20조 원을 돌파했다. 2009년 6월. 민준 부장, 축하합니다. 27살의 부장. 최연소 기록이었다. 감사합니다. 민주는 이제 한일그룹 핵심 임원 바로 아래 위치였다. 민주는 혼자 방에서 계획을 세웠다. 이제 마지막이야. 한일그룹을 국내 1위로 만든다. 민준의 전략은 간단했다. 삼성을 제치고 1위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특정 분야에서 1위가 될 수는 있다. IT와 신재생에너지에 집중한다. 민주는 API를 통해 한일그룹의 IT 부문에 10조 원을 투자했다. 2012년 6월. 한일그룹 IT 부문 국내 1위, 신재생에너지 세계 5위. 한일그룹이 드디어 특정 분야에서 1위를 달성했다. 강대호는 눈물을 흘렸다. 민준아, 우리가 해냈구나. 네, 아버지. 민준도 감격했다. 20년의 여정이었다. 민준은 33살이 되었다. 한일그룹 상무였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뭐니? 사실, 지난 20년간 API를 통해 우리를 도왔던 투자자가 저였습니다. 뭐? 강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무슨 소리니? 민주는 모든 것을 설명했다. 12살 때부터 해외 투자를 시작한 것, 태산그룹을 무너뜨린 것, 40조 원의 자산을 쌓은 것. 강대호는 할 말을 잃었다. 민준아, 네, 아버지. 모든 것이 제 계획이었습니다. 강대호는 아들을 꼭 안았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2016년 1월. 민주는 공식적으로 자신의 비밀 제국을 한일그룹과 합병했다. 한일그룹, 총 자산 60조 원, 국내 종합 3위, IT 부문 1위. 한일그룹은 명실상부한 초대형 기업이 되었다. 2020년. 민준 회장, 코로나 대응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준비는 이미 끝났습니다. 민주는 전생의 기억으로 코로나를 미리 예상하고 있었다. 백신 개발 회사에 투자했고 비대면 사업을 준비했다. 한일그룹은 코로나 속에서도 성장했다. 2024년 42살의 강민주는 한일그룹 회장이었다. 회장님, 오늘 일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 하늘을 찌를 듯한 한일그룹 본사. 참 긴 여정이었어. 32년. 민주는 미소 지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을 지켰고 회사를 키웠고 복수를 완성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모든 것을 그림자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해냈다. 2024년 6월. 한일그룹 본사 회장실. 42살의 강민주는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이는 거대한 창문 앞에 서 있었다. 120층 높이의 한일타워.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회장님, 오늘 이사회 준비 완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다. 한일그룹 창립 50주년 기념 이사회. 한일그룹 총 자산 100조 원 돌파를 보고드립니다. 재무이사의 발표에 이사들이 박수를 쳤다.
국내 종합순위 2위, IT 부문 1위, 신재생에너지 세계 3위. 한일그룹은 이제 삼성에 이어 국내 2위 대기업이었다. 민주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32년 전 12살로 회귀했을 때 꿈꾸던 순간이었다. 회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많은 분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습니다. 특히 저희 선친이신 강대호 명예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사들이 다시 박수를 쳤다. 강대호 명예회장은 75세의 나이로 여전히 건강했다. 민준 옆에 앉아 흐뭇하게 웃고 있었다. 전생에서는 52세에 돌아가셨지. 하지만 이번엔 건강하게 살아계셔. 민주는 마음속으로 감사했다. 이사회가 끝난 후 민주는 비밀 집무실로 향했다. 회장실 뒤편에 숨겨진 공간이었다. 이곳에는 민준의 진짜 제국에 대한 정보가 있었다. 민준은 컴퓨터를 켰다. 암호화된 파일이 열렸다. 섀도우 엠파이어 마이너스 강민준의 비밀 제국. 총 자산 200조 원. 공개 자산 한일그룹 100조 원. 한일전자 40조 원. 한일건설 20조 원. 한일화학 15조 원. 한일금융 15조 원. 기타 10조 원. 비공개 자산 페이퍼 컴퍼니 100조 원. 구걸 지분 0.8% 30조 원. 에머잔 지분 0.5% 25조 원. 애플 지분 0.4% 20조 원. 기타 IT 기업 10조 원. 부동산 10조 원. 현금 및 유동자산 5조 원. 민주는 미소 지었다. 32년간 그림자 속에서 쌓아 올린 제국. 공식적으로는 한일그룹 회장이지만 실제로는 200조 원 자산가.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몰랐다. 민준의 비공개 자산에 대해서는 민준아, 잠깐 이야기 좀 하자. 강대호 명예회장이 민준을 불렀다. 네, 아버지. 두 사람은 명예회장실에 앉았다. 민준아, 아버지가 너한테 정말 고맙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아니었으면 우리 회사는 진작 망했을 거야. 특히 1997년 IMF 때 강대호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민주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다. 아버지,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API를 통해 우리를 도왔던 것도 아버지께서 저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강대호는 아들을 꼭 안았다. 자랑스럽다, 민준아. 오후 6시 세련된 레스토랑. 오빠, 오랜만이다. 39살의 강민지가 밝게 웃으며 레스토랑으로 들어왔다. 민지는 현재 한일그룹 계열사인 한일문화재단 이사장이었다. 미국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고 돌아와 재단을 맡고 있었다. 민지야, 잘 지냈어? 응, 오빠 덕분에 잘 살고 있지. 민지는 환하게 웃었다. 전생에서 민지는 가난 속에서 고등학교도 겨우 졸업했다.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명문대를 나와 훌륭한 경영인이 되었다. 민지야, 고마워. 왜 갑자기? 그냥 건강하고 행복해서. 민지는 오빠의 손을 잡았다. 오빠 나야말로 고마워. 오빠가 우리 가족 지켜줘서. 민주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32년 전 회귀했을 때의 목표, 가족을 지키는 것, 그 목표를 완벽하게 달성했다. 민주는 청담동의 자택으로 돌아왔다. 아버지가 살던 그 저택이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회장님. 집사가 인사했다. 민주는 서재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다. 위스키 한 잔을 따랐다. 32년. 민주는 혼잣말을 했다. 2024년 42살. 회귀한 지 32년이 지났다. 12살 소년으로 돌아왔을 때 민준에게는 단 하나의 목표가 있었다. 가족을 지키고
태산그룹에 복수하고 한일그룹을 최고로 만든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달성했다. 민주는 서재 책장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다. 32년 전 12살 때 작성했던 복수계획. 복수계획 마이너스 절대 비밀. 노트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민주는 페이지를 넘겼다. 1단계 자금 확보, 2단계 한일그룹 방어, 3단계 태산그룹 약점 파악, 4단계 IMF 대비, 5단계 태산그룹 붕괴, 6단계 한일그룹 국내 1위 부문별 1위 달성. 모든 단계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었다. 다 이뤘어. 민주는 감격스러웠다. 민주는 컴퓨터를 켜고 태산그룹을 검색했다. 태산그룹 1998년 해체. 창업주 박정훈 2006년 사망. 한때 대한민국을 호령하던 재벌. 하지만 이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민주는 박정훈의 사진을 보았다. 늙고 쇠약한 모습이었다.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했던 것을 그대로 돌려받은 거예요. 민주는 냉정하게 말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동시에 씁쓸했다. 민주는 새로운 노트를 펼쳤다. 다음 목표 1. 한일그룹을 글로벌 10대 기업으로 2. 친환경 에너지 세계 1위 3. AI 기술 선도 4. 우주 산업 진출. 복수는 끝났다. 이제는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였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야경이 아름다웠다. 전생에서는 33세에 죽었지. 김철호의 독살로. 민주는 김철호를 떠올렸다. 전생에서 자신을 죽였던 그 남자.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만나지 않았다. 대한투자증권에 입사하지 않았으니까. 김철호. 지금쯤 어떻게 살고 있을까? 민주는 검색해봤다. 김철호, 대한투자증권 전무. 62세. 여전히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다. 전생에서는 당신이 나를 죽였지. 하지만 이번 생에서는 당신과 만날 일이 없었어. 민주는 더 이상 김철호에게 관심이 없었다. 이미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고 있었으니까. 민주는 소파에 누워 눈을 감았다. 하늘이 나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줬어. 그리고 나는 그 기회를 완벽하게 활용했어. 민주는 감사했다. 가족이 살아있고 회사가 성공했고 복수를 완성했고 미래가 밝았다. 이번 생은 후회가 없어. 2024년 12월 31일 한일그룹은 송년회를 열었다. 올해도 수고하셨습니다. 내년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임직원 1만 명이 모인 대규모 행사였다. 민주는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여러분, 올해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박수가 터졌다. 한일그룹은 올해 총 자산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여러분 모두의 노력 덕분입니다. 더 큰 박수. 내년에는 더 큰 도약을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와! 환호성이 터졌다. 민주는 한일타워 옥상에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32년. 민주는 과거를 떠올렸다. 1992년 3월 1일 12살로 돌아온 그날. 아무것도 없었지만 전생의 기억과 IQ 200의 두뇌만 있었다. 그리고 32년 동안 그림자 속에서 아무도 모르게 천천히 확실하게 제국을 건설했다. 태산그룹은 무너졌다. 한일그룹은 최고가 되었다. 가족은 행복하다. 그리고 자신은 200조 원의 자산가가 되었다. 밤 11시 59분. 19, 8, 7. 아래에서 사람들이 카운트다운을 시작했다. 민준도 함께 숫자를 세었다. 3, 2, 1.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쾅, 쾅, 쾅. 불꽃놀이가 터졌다.
민주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기회를 주셔서 2025년 1월 1일 새로운 시작. 민주는 새해 첫날 부모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민준아, 새해 소원이 뭐니? 어머니가 물었다. 가족이 건강하고 행복한 거요. 늘 똑같은 소원이네. 가장 중요한 거니까요. 민주는 밝게 웃었다. 마지막까지 감동 TV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가 다시 영상을 만들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